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대와 함께 걸어가는 작곡가, 역사를 기록하는 예술가 류재준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지난주 25일 세계 초연되었던 피아노 모음곡 2번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장엄미사곡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25일 초연되었던 피아노 모음곡 2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었는데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 세계 초연된 장엄미사곡 함께 조금씩 들어보면서 그 공연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앞서 피아노 모음곡 2번이 사실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초연이 되었을 텐데 짧게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피아노 모음곡 초연을 러시아 피아니스트 라시코브스키 피아니스트께서 연주를 하셨어요. 근데 연습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연습도 리허설도 보셨을까요? 네, 직접 저희 집에 와서 쳐줬으니까요. 집으로. 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부분을 훨씬 더 뛰어나게 연주한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주를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 사실 모든 게 타협이에요. 타협과 협상이에요. 연주자하고 작곡가의 관계는.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타협을 해야 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좋은 연주를 만들 수 있다면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하는 그 음악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그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조금만 이제는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피아노 모음곡을 들었을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들으면 좋을까? 아니면 연주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 곡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거는 연주하는 분들한테 재미를 주고 듣는 분들한테 좀 편안함을 감동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 곡을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면서 굳이 제 곡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고민하거나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제 생각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학이라 아니잖아요. 음악이라고 그러지 음학이 아니잖아요. 저는 예술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관객들 분한테 행복을 드리고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 음악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듣고 편안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낭만이라든지 우리가 낭만 그러면은 왜 그 낭만을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래요. 낭만, 이건 정말 낭만적이야 라는 얘기는 이거 정말 힘든 거구나 라는 거와 똑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액팅할 수도 없는 게 사실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음악 들으면서 잊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상상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음악을 들으면서 그거를 가장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항상.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또 즐겁게 네. 들어주십사 말씀을 해주셨네요. 라시코브스키 피아니스트와 함께 하셨어요. 이 피아니스트가 류재준 감독의 작품을 초연, 소나타를 비롯해서 초연도 하시고 라멘트 연주도 하시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음악가인가요? 일단 라시코브스키를 제가 처음 본 게 벌써 거의 15년, 15년 정도, 16년 전부터 알게 됐어요. 그 처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EBS에서 뭐 세계 테마 여행인가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처럼 해서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찍는 그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 연주하는 분들은 이제 찍다가 그냥 어느 순간 누가 피아노 치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처음 봤는데 그 사람이 그때는 그 라시코프스키 선생님이 굉장히 어렸죠. 저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니까 그때 보고 이분을 한국에서 꼭 소개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이분을 모셨어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여러 가지 운이 좋아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분이 그 성신여대에서 교편을 잡게 되고 또 거기서 계속해서
교수로 일을 하게 되고 또 저희 앙상블 오프스 멤버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본기가 잘 되는 피아니스트고 상상력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상상력이 너무너무 풍부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소리를 다룰 줄 알아요. 그 피아니스트가 가지는 소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가 있는 소리를 그 라시코프스키 선생은 굉장히 자유롭게 다룰 줄 아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연주할 때 저뿐이 아니라 같이 우리 앙상블 멤버도 그렇고 올해 그 작년에 그 앙상블 오프스 그 부산 투어에서도 그 그러니까 라시코프스키 선생님이 그 쇼스타코비치 그 피아노 오중주 같이 연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굉장히 파괴력이 넘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따뜻하고 근데 저는 이분하고 같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항상. 그렇군요. 네. 물론 방송은 초연 후에 나가겠지만 네.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기가 초연 전이잖아요. 네. 정말 기대가 네. 더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 라시코프스키 선생님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특히 한국에서는 반주라는 개념이 어떤 솔로 악기 하나 두고 또 뒤에서는 그 받쳐준다라는 느낌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어린 학생들의 부모님들 분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반주자 선생님이 너무 소리 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는 그때는 이제 그 연주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앞으로 저 사람을 계속 쓸지 말지. 왜냐면은 그거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주를 한다는 거는 서로 간에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결과물을 내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넌 피아노가 반주니까 무조건 작게만 연주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같이 연주를 하다가 그런 분들하고는 그렇게 같이 제 연주를 그렇게 많이 같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음악의 문제가 아니겠네요. 이 피아노 모음곡에 대한 후기는 정말로 초연 후에 우리가 또 언젠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난 8월이죠. 2023 류재준의 장엄 미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원래는 이제 텍스트를 그 공연 중에 보여준다는 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그 너무 어려운 말일 때 아니면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연주했을 때 이게 어떤 뜻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장엄 미사곡이라는 그 원전대로 한다면은 사실 그 라틴어도 원전은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다고 제가 그 아람어로 쓸 수는 없는 거고 그 라틴어로 이게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그거를 통역하는 선에서 텍스트가 나와야 됐었는데 근데 한국에서 특히 이제 이 곡을 위촉한 곳이 이제 국립합창단이에요. 국립합창단이고 그리고 이게 국립합창단의 또 그 50주년 그러니까 탄생 5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특별히 이게 만든 그런 연주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들은 이제 그쪽에서 올가나이팅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국립이잖아요. 국립이란 말은 그 국립에서 자기들이 국가의 돈을 세금을 가지고 만든 연주회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너무 종교 색깔이 짙은 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 주여 그러면은 그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저도 이런 면에서 좀 놀라긴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굳이 우리 가톨릭 쪽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모든 면에서는 뭐 불교 쪽에서도 그렇고 저쪽 우리가 샤머니즘이라 불리는 그쪽도 그렇고 이게 예술의 범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다들 용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뭐 범페를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를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종교 활동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걸 바하의 비단주 미사를 우리가 연주한다 그래서 이게 가톨릭 미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연주회고 예술 활동이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그걸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지 참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여러 가지 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일반 청중들이 그걸 모르시잖아요. 알 필요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공론적으로 잘 선택 취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없앨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슬기로운 마음으로 이거를 의중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곡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꽤 옛날이에요. 네. 거의 한 8, 9년 전부터 이 곡을 쓰는 시점에서 8년 전쯤이니까 지금은 거의 한 10년 다 됐겠네요. 그러니까 이 곡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음악으로서 이제 제 신앙 고백을 언젠가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당시 제가 느꼈던 것 중에서 제가 그러니까 작곡가들을 곡을 쓸 때 누구한테 헌정을 하잖아요. 이 곡을 세상에서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 나서 싸우는 군인들,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지 사실 제일 힘든 사람들은 그 어머니들이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뭐 아무 생각 없냐고. 보통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머니라는 그런 감정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하다가 국민합창단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그러니까 곡을 위촉하겠다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제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제가 쓰고 싶었던 곡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걸 써보고 싶다 해서 서로 간에 절충이 잘 됐죠. 그래서 이 곡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이 장엄미사 순서대로 조금씩 들어보면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키리에부터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듯한데요. 네, 말씀 그대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키리에잖아요. 근데 그 키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어렵게 문을 열면서요. 네. 마음의 빗장에 문을 푸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마치 이 죄인이 당신께 나아갑니다. 네, 내가 드디어 걸어가는데 그 주저주저한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그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그 죄를 얘기하면서 걸어가는 건 제가 보기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를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처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조금 더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키리에서 그 빗장이 완전히 벗어나진 않은 느낌입니다. 네. 이 글로리아는 이제 주참이죠. 거기서 맨 처음에 베이스 시작해가지고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서 뚫고 올라가고 우리가 항상 미사 때 글로리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글로리아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찬미거든요.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모든 가수들, 특히 이제 소프라노, 테너, 그다음에 메소, 그다음에 베이스까지 이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합창과 함께 같이 들어볼게요. 이 장엄미사를 통해서 작곡가님께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크레도 신앙 고백입니다. 들으시면 느끼셨지만 처음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이 과연 정말일까? 내가 있는 이 신앙 자체가 내가 평생을 믿고 떠났지만 정말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인간적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 얘기하고 또 그거를 따른다 얘기를 하더라도 따른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자기한테 나중에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태반이거든요. 우리 신자분들도 저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시험당해 오죽하면은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항상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모든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불안한 마음을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내가 불안해야지 신앙 고백을 하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서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신앙 고백은 우리들한테 스스로한테 굉장히 자책하고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신앙 고백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어쩌면 지금 너무 힘들고 또 불안하고 이런 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음악일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인이 되는 방법 되게 쉽다. 그러니까 군자가 되는 방법 굉장히 쉽다. 하루에 5-6시간만 자고 깨서 부모님 공양하고 책 열심히 읽고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고. 쉽네요. 네. 아니 얘기해 보면 다 쉽지만은 그거 하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죠. 네, 그럼 불안한 크레도가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투스 듣고 있는데요. 바순인가요? 처음에? 네, 바순이에요. 이 리듬이 하바넬라죠. 네. 저는 이 리듬 굉장히 좋아해요. 제 음악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 썼을
때 이 바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 큰 호흡으로 폭발하는 것까지를 그렸어요. 사실 그 아이디어가 된 거는 이게 라벨의 볼레로 같은 경우죠.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게 전체적인 큰 빅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게 갑자기 없어지고 그다음에 베네딕투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시작은 미약하나 네. 그 끝은 창대할 네. 거를 몸소 네. 보여주시네요. 그 현대 작곡가들한테 참 좋은 거는 우리가 이런 하바넬라나 이런 것들을 참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져올 수 네. 있다. 네. 왜냐하면 그 재료가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뭐 듣는 거나 이런 거는 200년 전 사람에 비하면은 그 수십만 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배가 아니라 수십만 배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필요한 게 버리는 기능이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정보도 너무 많고. 문득 제가 앞서서는 저는 아뉴스테이를 참 좋아한다. 네. 류재준 작곡가님의 미사곡 중에서도 네. 아뉴스테이를 좋아하고 선생님께서는 미사곡, 뭐 나의 곡 포함 미사곡 중에서 어떤 부분 혹은 우리 전래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아그노스테예요. 아 그렇군요. 그거는 그렇군요. 정말 아그노스테는 거의 모든 작곡가들이 다 그렇군요. 감동받아 쓰잖아요. 몰랐습니다. 신의 어린 양이 있잖아요. 네, 신의 어린 양. 그거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아그노스테는 쓰면서 가장 행복한 부분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작곡가가 좋으면 듣는 사람도 좋을 수밖에 없구나. 제곡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군요. 네, 그러면 상투스 이만 듣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뉴스테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관악기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 대화가 마치 천사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양떼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리 지어가지고 이렇게 풀 뜯어 먹고 돌아다니는 그거 생각하면 썼어요. 그러네요. 정말 딱 그려집니다. 조금 들어보고 성악가 부분 나오는 부분부터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이명주 선생님 목소리인가요? 눈물을 안 흘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관악기들이 주고받다가 현악기가 이어받잖아요. 작곡가님께서 방송에서 여기부터 써도 된다 해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썼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아리아잖아요. 네. 그 아리아 부분에서 시작 부점은 만약에 따로 연주한다면 저기쯤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쓴 부분이 있거든요. 관악기도 좋은데요. 그러면 전주가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길어질까 네. 봐. 그렇군요. 만약에 혹시 방송에서 쓰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조금 더 들어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네. 들을 때마다 지금도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거 곡 쓰면서 저도 좋아서 쓴 겁니다. 이때는 뭔가 막 폭발할 것 같아요. 맞아요. 똑같은 심정이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거 듣고 나서 폭발한 심정이 여기에요. 맞아요. 조금 더 들어볼게요. 여기서 뭔가 굉장히 장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양떼 훑어놓고 그 다음에 신들 어린 양은 이제 소프라노가 노래를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받아서 이제 환희에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전까지 힘들고 어렸던 미사 중에서도 이 아그너스 데이는 신대 어린 양이잖아요. 그때 우리를 보살펴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안수대. 모든 작곡가들이 아그너스 데이 했을 때가 제일 그렇군요. 네. 어쩔 수 없는 폭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맞아요. 사실 전래에서도 이 하느님의 어린 양 노래가 아니더라도 참. 물론 영성체가 물론 꽃이지만 근데 재밌는 거는 바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감히 영성체는 이렇게 곡으로 쓰진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건가요?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작곡가님께서는 최애 미사곡이 있으신가요? 저는 또 모차르트는 장엄 미사곡 둘 다 좋아하고요. 베토벤 너무너무 당연하고 포레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곡을 봤을 때 제가 배울 수 있는 곡이라면 전 다 좋아해요. 그 바하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다 스타일이 있고 작곡가가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썩 많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작곡가는 베토벤이고요. 그냥 신처럼 모시는 작곡가는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신이다. 그냥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작곡가님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쭉 다 브람스 좋고 브로크너 좋고 얘기하다가 속으로 왜 모차르트 말씀 안 하시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모차르트는 그랬더니 그분은 신이다. 물론 이게 가톨릭 방송에서 이게 신이라 하는 게 되게 부정스러운 얘기인데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냥 어떻게 툭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이 인간이 아니에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베토벤도 보면은 발전 과정이 있거든요. 네. 물론 모차르트도 발전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소나타 옛날에 오브리가토처럼 쓴 거 부분들은 좀 어색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짧아요 시간이. 어느 한순간에 대가가 돼버렸어요. 너무 빠른 순간에 갑자기. 그리고 그거를 죽을 때까지 유지를 해요. 물론 짧게 살았지만은 그 천재성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그냥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그쵸 앞으로도 불가능. 그러니까 저는 베토벤에 비견한 천재라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은 맨델스존 정도 보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렇게 류재준 그레고리오 작곡가 모시고 류 감독님 작품에 대한 또 본의 아니게 류 감독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 미사곡이 좋은 앨범으로 나오면 너무 좋겠다. 네, 저도 바랄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죠. 지난 8월에는 미사곡 초연 준비를 하시면서 나와주셨고 오늘은 사실 지난 25일에 초연됐을 피아노 몽곡 2번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1년이 안 된 사이에 작품이 또 하나 나왔어요. 혹시 또 어떤 귀뜸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올해 9월 달에 제가 우리 앙상블 오프스를 위해서 만든 6중주가 연주를 돼요. 그렇군요. 이게 호른과 트럼펫, 그다음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를 위한 곡이 9월에 세계 초연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앙상블 오프스가 전국 투어가 있어요. 서울 포함해가지고 12월이요. 그게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번에 제가 캐롤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요. 바레이션을 만들었어요. 현악사중주로. 네. 그거를 이제 전국에서 같이 이제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서울국제음악제에서는 올해 제곡 신곡을 하나 또 발표를 하는데 그건 클라리넷 협주곡이 연주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씨가 연주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휘는 만프레드 호넥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서울국제음악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류재준 음악감독께서 발표하신 피아노 몽곡 2번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앙상블 오프스 그리고 서울국제음악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류재준 음악감독 보내드리면서 피아노 한 곡을 추천받아봅니다. 네, 제가 쓴 곡 중에 피아니스트 김가람 선생님이 저한테 위촉을 해서 쓴 곡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에가라는 곡인데 라멘트라고 하죠. 근데 이 곡을 썼을 때 제가 그때 한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이 있고 막 시작이 되고 그럴 때였어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했고 우리나라도 뭐 경제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뭐 유럽 전체가 다 난리가 났으니까. 그때 이 전쟁을 좀 중지하고 좀 우리가 전쟁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도대체 이게 2000년 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에가라는 곡을 써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한테 그때 제가 그거를 다 카피라이트 풀어서 1년 동안 연주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지금도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또 문제가 있고 아직도 그때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건 전쟁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곡을 한 번 더 우리 들으면서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자신의 행복과 만족이 있지만은 또 우리 주변의 행복과 우리가 맨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한테 평화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평화 인사를 건네고 그다음에 주변에 가서 평화 인사를 드리라고 해서 미사를 끝내면서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곡을 듣고 조금이나 또 좀 여러분들이 우리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좀
조금 한 목소리라도 더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리아 라시콥스키 선생님의 연주로 류재준의 라멘트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2주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보고 또 정말로 제 곡이나 아니면 앙상 포프스 또 주변에 많은 연주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이쪽을 찾아와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네. 너무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제발 건강 유의하시고 또 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롭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겐 아름다운 음악으로 기억되는 사람 있으신가요?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음악이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기억이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달콤한 클래식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이예빈 로사, 기술의 윤현성, 진행의 저 김유진 세실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